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북한의 비밀 영업소 여자의 탈출기라는 사연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목소리는 차갑고도 작은 가게 안에서 나옵니다. 저는 한국에 정착한 지 몇 년 된 예전 이름은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그냥 해주라고 불러주세요. 저의 가게는 낮엔 조용합니다. 손님도 많지 않고 가끔 지나가던 손님이 물 한 잔 사가는 정도지요. 전에는 밤이면 손님으로 북적이던 곳을 떠올리며 혼자 차를 끓입니다. 라디오에서 낮게 흐르는 옛 가요를 들으며 저는 오래전에 어둡고도 뜨거웠던 밤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밤의 웃음을 팔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면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그곳에 서야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가족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고, 어머니의 병값과 아이들의 작은 배고픔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아직 세상 물정이라곤 모르는 나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때때로 듣던 그때의 이야기라는 코너를 통해 저는 오늘 제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은 화려함이 아니라 매 순간 숨을 죽여야 했던 공포와 수치, 그리고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말하고 그 상처를 함께 어루만지기 위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유흥이라는 말에서 먼저 자극적인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건 그 너머의 사람들입니다. 밤이 되면 전기가 끊기고 집집마다 촛불을 켜던 그 시절, 사람들이 모여든 곳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밥을 살 수 있는 장소였고, 때로는 숨 쉴 공기였고, 때로는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곳으로 향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둠을 건너 한국 땅으로 왔는지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제 문을 닫고 불을 끄던 그 밤으로 제 기억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빌려 제 기억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마을은 평범한 농촌이었습니다. 배급이 줄어든 이후로 집은 늘 텅 비어 있었고 어머니는 날마다 시장에 나가 작은 물건을 팔아 겨우 끼니를 잇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의 무게는 어머니와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보따리를 둘러매고 나갔고 저는 학교에 다니며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소득으로는 병원비 하나, 이불 하나, 아이 한 명의 배를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해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약값이 필요했지만 약간의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옆 동네에 새로 생긴 사람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외화벌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외화라는 말은 우리에겐 먼 말이었고 그 말의 숨은 의미는 더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죠. 가족을 살리게 해주겠다. 당신들이 먹을 쌀을 주겠다. 병원비를 주겠다. 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겉으로는 작고 깔끔한 집들이 모인 동네였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상점처럼 보였지만 밤이면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배치하는 일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을 시켰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법, 말하는 법, 눈빛을 미세하게 바꾸는 법, 웃는 법은 따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라는 건 연습만으로 되지 않더군요. 가짜 웃음은 금방 들통났고 들키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제가 본 것은 단순히 오락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고위 간부들이었고 그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회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연회는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노래를 잘 부르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지우고 다른 사람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 깊숙한 곳엔 늘 부모님과 고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향을 위해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점점 제 자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들어오던 손님들 중에는 다른 감정이 섞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버지를 닮은 혹은 남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눈빛을 가진 이들도 있었죠. 그런 순간이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따뜻한 감정이 있을 텐데 이 일은 그마저도 빼앗아갔습니다. 저의 일상은 기억의 조각으로만 남아 있었고 매일 밤 제 안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몰래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둔 누군가의 속삭임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모여 올 때, 누군가가 쌀 한 줌을 나눌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연대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더 빨리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그 대가로 저는 어두운 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도 그때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매일 밤 저의 작은 몸은 손님들 앞에서 웃음을 보이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영업소는 외부에겐 보이지 않는 지도처럼 운영되었습니다. 낮에는 겉으로는 찻집, 음식점 혹은 외국인 접대용 시설로 위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배웠습니다. 언제 웃을 것인지, 언제 침묵할 것인지, 어떤 얘기를 해야 손님이 더 오래 머무는지. 규칙은 간단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가혹한 벌이 기다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한 훈련이었습니다. 옷차림 걷는 법, 말투, 그리고 표정 연습까지. 우리는 모두 같은 옷을 입혀졌고 서로 비슷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름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손님이 지나가다 누군가를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밤마다 우리의 폐를 죄어왔습니다. 손님은 주로 외화가 있는 사람들,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다양했지만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웃음과 이야기를 제공하고 때로는 무언의 위로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값이 붙어 있었고 그 값은 우리 삶의 다른 부분을 조금씩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가끔 손님이 남긴 동전 한 줌을 바라보며 그 무게가 어머니의 병값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무대 위에서 또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감시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다른 이들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그 통제는 종종 폭력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서 있게 하거나 굶기거나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서로의 입을 막고 서로의 눈빛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몇몇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나누었습니다. 그 불씨는 때때로 위험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말이 퍼지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밀고를 하면 그 말은 곧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며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밤에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보며 언젠가 이곳을 떠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운영자는 철저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우리를 배치하고 손님의 취향을 파악해 그에 맞게 분배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래를 잘 불렀고, 어떤 이는 이야기를 잘했으며, 어떤 이는 눈빛만으로도 손님을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노래와 작은 재롱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롱 뒤엔 늘 수치와 갈등이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아이처럼 무너졌고, 때로는 그 말에 맞서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팔고 팔리는 대상이 되는 기계처럼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다르게 살기를 원했고, 누군가는 소중한 편지를 몰래 주고받으며 연대의 끈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보내준 작은 쪽지 속엔 살아라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 글자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잔인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속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도망치려 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야 했고, 그 대가로 다시 누군가는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을 말할 자격조차 박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견디며 저는 매일 밤 작은 노래로 어머니의 병값을 벌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연명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시니컬하고 강압적이었으며 그 눈빛은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공간의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그의 요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더 깊이, 더 가깝게.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요구였습니다. 나는 처음엔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다른 이들의 눈빛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운영자와 감시자는 이미 그의 편이었고 나는 그들의 계산 속에서 도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 손님의 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나를 올감했습니다. 그 밤 이후 나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을 때도 울 때도 나는 스스로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굴욕은 작은 일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던지는 조롱에 웃어야 했고, 때로는 그들이 바닥에 던진 동전을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하나둘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 손님이 내게 내가 우리 덕분에 먹고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습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끊임없는 수치심과 공포가 스며 있었습니다. 운영자의 요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고 그 대가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 여자 동료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심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말수가 줄었고 매일 밤 눈빛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대신 서로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더 밝게 웃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손님이 나와 유난히 오래 얘기했습니다. 그는 잔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말투로 내 어린 시절을 물었습니다. 그의 말 속엔 나를 알아차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말투, 나의 손짓, 나의 외모에서 어떤 추억을 꺼내보며 나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손이 떨렸고 목구멍이 마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는 냉정하게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간부의 방문이 있었고 그가 내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 손님을 잘 들여보내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맞이해야 했고 그의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날 나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부끄러움이었고 나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경계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점점 지워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내 이름도, 내 기억도, 나의 작은 꿈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했고 나는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모순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지만 이 굴욕의 연속 속에서도 작은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밤 한 손님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달라. 너의 눈빛은 다르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내게 이상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도망칠 용기의 씨앗이 숨어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용기는 쉽게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시도하는 이는 대부분 실패했고 실패는 가혹한 처벌을 불렀습니다. 실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 동료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그 이후로 그녀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녀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우리의 삶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속이며 살아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가족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굴욕과 치욕을 견디는 것으로만으로는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나를 되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작은 저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몰래 다른 이들과 눈빛을 나누고 탈출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건 대화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날의 공포와 굴욕을 떠올립니다. 손님의 손길, 감시자의 냉담한 말투, 동료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라난 작은 희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어둠을 건너 자유로 나가야 한다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어느 달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감시가 더 삼엄했고 운영자는 초조한 듯 보였습니다.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렸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단속반이 주변에 배치되었다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단속이 온다는 말은 곧 우리의 신체와 삶이 노출된다는 의미였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단속반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외화벌이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관련자들을 색출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붙잡혀 소위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은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 관계를 파헤치고 우리가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누가 우리를 관리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거짓말이 발각되면 더 큰 처벌이 따랐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의 배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를 밀고 했고, 그 밀고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은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의 울음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벽 너머로 들리던 동료의 비명, 발걸음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우리는 모두 죽음의 문턱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중 한 동료는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우리 모두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는 우리를 더 철저히 통제했고 우리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언젠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나는 탈출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고 밀목 경로를 아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밀고자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은 곧 들통나기 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며도 동시에 서로를 믿어야 했습니다. 나는 몇몇 믿을 만한 이들과 몰래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탈출을 꿈꾸고 있었고 우리는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초소의 빈틈을 노려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은 겨울이면 얼어붙기도 하고 물살이 거셀 때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위험했습니다. 장비도 없었고 안내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았고 몇몇은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연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황은 배신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계획을 운영자 측에 흘렸고 운영자는 우리를 더 빡빡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시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었고 하나둘씩 의심의 눈초리가 모였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던 우리의 숨결은 곧 들통났습니다. 한 친구가 잡혀갔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우리의 귀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도망치려는 이들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함께 달릴 것인가. 나는 결국 마음속의 불씨를 따랐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녀의 한숨을 떠올렸습니다. 그 한숨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살아남아라. 그 말은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창고 뒤쪽으로 모여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중에서 지역 정보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숨겨진 통로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마지막 결행을 준비했습니다. 탈출의 밤, 우리의 가슴은 극도의 공포로 뛰었습니다. 초소는 어제보다 더 많이 순찰했고 달빛은 우리를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몇 번의 실수 끝에 우리는 초소를 잠깐 비운 틈을 타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숨을 죽였고 얼어붙은 물결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밀고 한 걸까요? 심장은 멈추지 않았고 물은 차가웠습니다. 몇몇은 미끄러져 물에 빠졌고 몇몇은 그 물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손에 손을 꼭 쥐고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요. 그 말이 입에서 터지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기적처럼 몇몇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대가는 컸습니다. 몇몇은 붙잡혀 되돌아갔고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유는 그렇게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의 뼈와 살을 갈아 넣은 대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았습니다. 자유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 자유를 위해 싸운 순간들은 내 안에 새로운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힘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탈출 직전의 순간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보트를 빌려 강을 건너려 했고 한 젊은 남자가 우리를 몰래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누군가의 불안한 눈빛이 결국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작은 소문이 퍼지고 초소의 순찰은 예전보다 더 빈번해졌습니다. 우리는 결국 밀고로 인해 한 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밤중에 총성이 들렸고 누군가의 비명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중 몇 명은 미끄러져 강물에 빠졌고 몇 명은 잡혀갔습니다. 나는 물속에서 주변을 더듬으며 어머니의 손을 찾으려 했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했지만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난 뒤 우리는 지친 몸을 숨겼습니다. 그 밤의 추위와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룹은 서로를 다시 굳게 묶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탓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넘어온 것은 기적이었고 그 기적을 믿기로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뒤에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숲속에서 며칠 밤을 보냈고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다행히 한민간단체의 도움으로 남쪽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치료와 쉼을 제공했습니다. 어머니의 병도 마침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자유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기쁨 뒤엔 희생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떠난 친구들 중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빈자리는 우리의 가슴을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라디오를 켜고 옛날 노래를 듣습니다.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래된 고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한 음식이나 차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제 옆에서 조용히 웃습니다. 그녀의 병은 많이 호전되었고 그녀는 가끔 창밖의 사람들을 보며 말합니다. 살 길이 있었구나. 그 말은 나에게 여전히 큰 위안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밤의 웃음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웃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제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랑과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이제 라디오를 들으며 저는 종종 그 밤들을 떠올립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그 기억 속엔 서로를 지켰던 손길과 배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쉽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그 사람의 뒤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야 할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밤들을 함께 견뎌낸 동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기에 이제는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